여러분 그 BTS 지민 씨 기사 보셨어요? 그 부산 예고 모교죠. 후배들을 위해서 책상하고 걸상을 다 교체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에는 부산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면서 부산시 교육청에 1억 원을 기부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가 폐교한다는 소식에 사인 CD를 졸업생 전체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일부 졸업생에게는 중학교 교복을 기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후배 사랑이 돋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봤던 기사 중에 생각나는 게 지난해에 제이홉도 저소득 가정 그 후배들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1억 원을 기증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해에는 1억 5천만 원을 기증했다고 하는데 이 두 기사를 보면 다 알리지 말아달라, 나라는 거를 모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마음은 정말 100번 이해가 가죠. 생색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아닌 걸로 해달라, 몰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좀 알리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2015년에 김동완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왔어요. 이분도 기부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기부 사실을 공개하게 됐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고 답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의 기부 내역을 보면 뭐 소아암 환자, 또 미혼모를 위해서도 기부를 했고요. 소외 아동을 위해서도 하고,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또 그리고 수재미, 뭐 쓰촨성 지진, 또 연평 도민을 위해서도 했고요. 지난해 그 강원도 산불 피해를 위해서도 기부를 했고, 그냥 때가 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분은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부 사실을 언젠가부터 알리게 된 건데 왜 알리냐고 했더니 이걸 대중에게 알려야 또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본인도 누군가의 그 기부에 자극을 받아서 기부를 실천하게 됐으니까, 이분은 2003년부터 기부를 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서 기부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해요. 방탄소년단만큼의 영향력은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방탄소년단도 기부하면서 좀 그 사실을 알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팬들도 자발적으로 그 방탄소년단의 영향을 받아서 뭐 봉사활동, 도서관 건립, 헌혈증 기부 같은 그런 릴레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좀 더 확산할 수 있으려면 방탄소년단이 기부 사실을 공개하는 편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 얘기를 꺼낸 김에 방탄소년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방탄소년단 그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방탄소년단은 진짜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사실은 제가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을 당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2013년 6월에 데뷔를 했는데 M카운트다운으로 제가 7월 달에 M카운트다운 방청을 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데뷔했을 때 무대를 직접 본 거예요. 그 날이 7월 25일이었는데 그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트위터에 보고 온 그 소감을 써놨었거든요. 이 트위터에 써놓은 게 이렇게 유용하더라고요. 언제 봤는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방탄소년단 얘기를 쓴 거는 아니고, 그날 1등을 한 팀이 인피니트였어요. 근데 이제 인피니트 중에서 앵콜 무대를 하는데 거기 호야군이 앵콜 무대를 진짜 본 무대처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앵콜 무대가 끝나고도 팬들한테 눈 맞춰주고, 그런 것이 호야군은 진짜 발전하겠구나, 그 팬들을 향한 마음 자세가 진짜 돋보인다, 그런 내용을 이제 트위터로 써놨던 건데,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같이 간 분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일 돋보였던 거는 방탄소년단이야. 방탄소년단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실망한 부분이 M카운트다운 보면서 연차가 한 몇 년 되는 그런 그룹들이 몇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산옥이라고 하죠. 사전 녹화 분량이 있으면 무대 위에서 너무 허술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어쨌든 방청객도 팬이잖아요. 시청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 녹화한 분량이 돌아가고 있다고 무대 위에서 대충 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분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저희가 사전 녹화 분량인지 아니면 그 무대만 있었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지난달에 등장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좀 놀랬던 게 그 지민 씨가 앞줄에 서기도 했지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지민 씨의 춤선이 그냥 아이돌의 춤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아이돌은 뭐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뭔가 유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민 씨는 유연하면서도 힘의 강약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 이렇게 벽타기 같이 하는 그런 동작이 있었어요. 지민 씨가 이렇게 막 벽을 타듯이 막 하는데, 저는 이게 아이돌 무대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정말 잘한다 그러면서 보고 우리 같이 간 분이랑 돌아오면서 막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2013년의 무대,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를 했을 지난해까지 이 방탄소년단은 그 곡이 나올 때마다 무대마다 계속 발전을 해온 거예요. 점점 고난이도가 되고 춤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걸 다 소화해내고 있으니까 사실 변함이 없다 이건 또 말이 안 맞죠.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은 자세, 태도 부분이겠죠. 이분들의 자세, 태도는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처음 봤을 때가 비틀스 코드에 나온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주간 아이돌에 3번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는 제가 주간 아이돌을 빼놓지 않고 볼 때여서 어쨌든 뭐 방탄소년단의 팬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봤어요. 3번의 영상을 보는 동안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걸그룹 커버 댄스 하는 거예요. 걸그룹 커버 댄스를 누가 인상 깊게 처음에 했냐 하면 2PM의 박재범 씨가 떴다 그녀에 나와서 처음으로 걸그룹 커버 댄스를 했는데 되게 재미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많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이그룹 멤버들도 걸그룹 커버 댄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걸그룹 커버 댄스는 진짜 재창조, 재해석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RM이 그 미아의 춤을 막 흐느적거리면서 추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국 지민이 합세해가지고 걸스데이의 썸씽, 그리고 AOA의 짧은 치마 이런 곡들을 보여줬었는데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진짜 재능이 있구나 새삼 느꼈던 그런 회였는데, 그 주간 아이돌이 MC들이 아이돌 그룹을 막 몰아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표정이나 태도 이런 걸 꾸준히 관찰하는 편이에요. 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성, 인성, 뭐 태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오래 녹화하니까 가식적이려고 해도 그 어느 순간에 끈을 놓치게 되니까 나타나죠. 근데 진짜 품성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민의 춤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2015년 MBC 가요대제전 때 퍼펙트맨 신화 거를 방탄소년단이 리메이크 했어요. 그런데 퍼펙트맨 무대는 지민 씨를 위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지민 씨가 정말 돋보였거든요. 이 자켓을 막 벗어서 이렇게 던지는 장면 이런 거 되게 멋져요. 그래서 못 보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동완 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잘한다 막 감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그 연결점? 저 혼자서 되게 흐뭇했습니다. 괜찮은 사람끼리의 연결 이런 것이 느껴져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그 BTS가 예능을 꽤 찍었습니다. BTS 멤버가 전체가 다 나온 예능이 보기 드문데 2017년에 엠넷의 신양남자 쇼에 BTS 멤버 전체가 나왔었고, 그리고 아는 형님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아는 형님보다는 신양남자 쇼가 훨씬 좋았어요. 뭔가 멤버들의 개성, 색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었고, 그리고 격이 없는 그런 매력이 돋보였거든요.
원래 신양남자 쇼의 MC는 양세형 씨하고 에릭남 씨였는데 여기 이제 장도연 씨가 추가되고 그날은 양세형 씨가 없었어요. 장도연, 에릭남 두 사람만으로 방탄소년단을 아우르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두 사람만으로도 뭔가 쇼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했고 아이돌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신양남자 쇼가 8회로 종영이 됐죠. 8회만을 준비했던 프로그램 같아요. 그리고 아는 형님의 방탄소년단이 그 이후에 나왔는데 저는 좀 아는 형님은 보이그룹을 잘 못 다뤄요.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양남자 쇼랑 비교하면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해에 맏형이죠, 진이 예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부탁해도 나왔고 또 한끼줍쇼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진의 그 엉뚱한 매력이 있거든요. 자뻑 같은 컨셉이 있어요. 자기 잘생겼다고 하고 막 이런 컨셉이 있는데 그게 하여튼 이 2017년에는 확실히 진의 매력, 색다름이 보인 그런 회차들이었거든요. 물론 달려라 방탄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얘기, 또 다른 사람들과의 뭔가 어울림으로 낼 수 있는 또 다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좋은 MC를 만나서 또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매력을 보시려면 일단 뭐 달려라 방탄을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방송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신양남자 쇼를 비롯해서 주간 아이돌 이런 프로그램 찾아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커버 댄스는 진짜 재미있습니다.